국전이란 것은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를 줄인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도를 한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것은 작가들을 키우기 위한 동력문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큰 전람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그 전시가 열렸는데 경복궁미술관 가을은 큰 축제였습니다. 작가들은 그 국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국전 외에는 전시도 없었고 오로지 발표할 수 있는 장은 국전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는다거나 자기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거진 다 참여했다고 봐도 좋은 전람회입니다. 저는 그때 조각은 물질의 예술이기 때문에 보통 그때는 돌, 나무, 브론즈 이랬는데 저는 그때 산업사회가 막 쏟아낸 스테인리스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속동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술계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고 또 작가들한테 어떤 하나의 좀 더 포괄적인 작품이 세계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전에서 저는 그 운 좋게 69년, 70년, 72년 세 번에 걸쳐서 문화부 장관상 또 국회의장상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모든 작가가 그랬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자기를 불태우는 투철하고 처절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은 새로운 것, 독창성, 창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것, 있어 왔던 것, 거기로부터 단절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들 어렵게들 어떤 의미의 투쟁을 하는 것이죠. 저도 물론 그 대열에 동참해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그런 새로운 질서의 회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에이지 그룹 일들은 미술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각이 갖는 재료의 문제, 이 재료를 조형적인 기법을 떠나서, 조형적인 기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내가 공부한 그런 데서부터 내 문법을 찾자는 데서 출발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재료 속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함몰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나와 소재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서 서로 어떤 공감하고 교유하면서 작품 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이런 방법론을 썼는데 그것이 상당히 새롭고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유로 해가지고 파리 비엔날에도 선발이 돼서 참가하게 되죠. 파리 비엔날은 불란스라는 국가가 예술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중심적인 역할이 독일을 미국으로 그 이니시아티브가 넘어갔어요. 그런 입장에서 불란스가 청년들한테 새로운 어떤 미술 질서를 물어야 되겠다 해서 35세 미만의 작가만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파리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파리 청년 비엔날레라고도 합니다. 그래 파리 청년 비엔날레라는 것은 어떤
완결된 예술 세계가 아니라 질문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니네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쏟아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71년 지금으로부터 50년쯤 되죠.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가려면은 여기서 뜨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으니까 내 경우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이완 선생이 저렴한 표를 구해서 그래 일본에서부터 파리를 가야 되는 파리를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중부양 같기도 하고 유체 이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많이 배워오느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막상 내한테 온 느낌은 내가 선음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아 느끼고 있는 것과 교육받은 것 그렇게 하고 6.25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그 혼재된 내 속에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리비엔날레라고 하는 내한테 많은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또 나를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내 작가 생활을 하는데 큰 어떤 의미의 보너스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조각은 입체입니다. 3차원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폭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조각은 소재의 예술이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작품 성격이 70%는 결정을 짓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재 자체를 세상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모두가 조각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잘 쓰는 돌, 나무, 철 이런 쪽도 있지만은 물, 불, 공기 이런 쪽까지 폭넓게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이란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시키고 그 개념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더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이 느낌의 조각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더 팽창시켜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큰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 환경이라고 보는데 보통 작가들은 자기 유년기의 체험을 여러 가지 소재를 해서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의 기억, 체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와 있기 때문에 특히 통영이라는 곳은 천의 조건을 가진 기후, 역사 그런 것 때문에 예술가들이 제일 생활하기 좋은 곳, 제일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토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바다에서 놀던 기억들이 이제 와서 그것이 되새김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를 그냥 바라다 보는 풍경의 바다가 아니라 바다 속에 자맥질해서 들어가서
바다 아래를 훑어가면서 그러한 체험은 지금 오롯이 내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어떤 표현 요소가 돼서 화면에 가서 붙어버리는 걸 보고 저도 어떤 경우에는 끔찍끔찍 놀라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향이란 그 단어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파트너입니다. 시간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눈앞에 보이게끔 같이 느끼게끔 그런 시간선을 끄집어내서 관객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 생각할 수 없는 밖에 어떠한 것을 끄집어내서 제시하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 비엔날 때 샌드페퍼를 긁어가지고 일당한 부분에 시간이 오래 가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을 시간을 앞당겨서 제시하는 그런 일. 요즘에는 회화에서 파도가 밀리고 오고 가고 흐르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성과 소멸하는 이 윤환의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각이란 개념 자체에 약간 밖에서 쳐다본다거나 또는 그 조각의 속에 침투해서 본다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 조각이 되어가는 생성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 작품의 완결성이 약할 수도 있고 진행형으로 됐으니까 그 완결성이 약하다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줘서 같이 함께 느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는 사람 생각은 A씨는 이렇게 생각, B씨는 이렇게 그래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다양성을 획득하는 것이 내 작품의 하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예술가들은 항상 제시한다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속에 있었던 것이 그림이었습니다. 회화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걸 근자 한 10여 년은 그림 그리는데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각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장르를 너무 구분하는데 사실상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가는 어떤 사고의 폭, 작가의 진폭을 넓혀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서로 작업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서로 둘이 융합도 되고 충돌도 됨으로써 작품 세계가 한결 더 종전에 못 느꼈던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 전개, 진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립미술관 내 고향 가까운 곳에서 초대를 해줬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은 있었어요. 내가 가진 중요한 부분들의 작품을 내 고향 땅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작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여러 가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뭐 이러는데 이제 뭐 거지반 됐습니다. 저는 적은 색으로, 적은 소리로, 보다 큰 울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적은 색은 단색이 되고 적은 소리는 미니멀이 되고 그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색은 색이 갖는 제 얼굴을 드러내고 붓은 붓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작동을 시키고 나는 내가 갖는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다. 이러한 전제 속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그럽니다.